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한 아마추어 분들부터 전공자 분들까지 정말 수준 높은 소리 표현의 비밀을 알려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앙증맞은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긴 한데요. 뭐냐면은 바로 부상 얘기입니다. 저는요, 피아노 교수학을 전공했고, 제 몸에 이제 가장 좋은 자세를 잘 최적화시켜서 연습을 아주 잘 해오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박사 과정 때 제가 한 2주 정도를 남겨두고 무리하게 정말 진짜 심할 정도로 연습을 하면서 제 몸을 다스리질 않다가 부상을 당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 번 이렇게 인대가 손상되면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되게 괴로워하기도 했고 좀 우울한 그런 기간을 꽤 오래 보냈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극복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들께 메일을 좀 꽤 자주 받고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피아노를 칠 때 너무너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부상 때문에 되게 고생도 많이 했었고 시간 낭비도 진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한 뭐 얼굴을 보고 그 레슨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화면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냐면 이 부상을 막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긴장 상태, 그러니까 피아노를 친다라는 행위, 스포츠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반 위에 힘을 가하고 힘을 빼는 거거든요. 배드민턴, 뭐 야구, 이런 어떤 순간적 골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순간에 공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정통을 맞춰서 공이 날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라켓에다 공을 이제 이렇게 공이 날아올 때 이걸 최적화시켜서 네트에 정말 잘 맞춰서 튕겨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힘을 주고 빼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피아노도 수직적인 것이지만 수직적인 그런 동작에 의해서 건반을 치고 그다음에 튕겨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피아노 칠 때 문제가 뭐냐면 등하고 어깨가 되게 많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기본 자세부터 처음에 조립을 잘 시켜놓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조립이라는 게 몸에 최적화를 잘 시켜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걸 칠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다가 점점점 이게 누적되면서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인대가 정말 망가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세를 취하실 때 제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바로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목이나 어깨, 등 부분이 딱 바짝 조이면서 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어깨나 그 다음에 이 등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편안하게 놓는 연습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 어깨 부분에서 지금 제일 주의하실 게 피아노를 뭔가 친다. 내가 뭔가 여기 건반 위에서 어떤 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이제 긴장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등하고 어깨가 딱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부분하고요, 이 몸통 부분 있죠. 여기를 딱 붙이게 돼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자꾸 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이는 행위를 가장 먼저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 의자에 앉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편안하게 어깨가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팔하고 이 옆구리 부분 있죠. 이 사이가 공간이 한 주먹 정도가 옆구리에 딱 넣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공간으로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반이 이렇게 팔을 놓을 때요. 위팔이 몸통에 딱 붙어서 긴장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붙는 순간 바로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이랑 목까지 같이 수축이 되면서 쪼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깨를 편안하게 내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위팔과 그다음 옆구리에 충분한 공간을 준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체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주실 때 이게 지금 이제 옆모습이잖아요.
그냥 어깨를 단순히 뭐 올리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등 근육이 여기가 편안하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건반이 있잖아요. 그럼 건반을 수직으로 치는 순간 자꾸 여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올라가면서 인위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 위팔하고 앞팔 부분 있죠. 여기를 위팔이라고 하잖아요. 위팔과 앞팔을 어느 정도는 조금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푹 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야 여기서 건반이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팔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손목도 이 손등이 올라오고 손목은 살짝 편안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 앞팔 부분을 완전히 내리시지 마시고 이 위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이 이 건반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앞팔 부분 있죠. 여기가 약간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상체에서 건반을 놨을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이 발바닥 부분 있죠. 발바닥이 그 바닥에 딱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양 다리 사이에도 약간 공간을 벌려 놓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심지어 저 그 예중예고생들 중에서도요. 양 다리를 서로 붙이고 있는 학생을 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 다리 사이에 주먹이 2개 들어갈 정도로 최소한은 공간을 벌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닥을 잘 지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양 허벅지 있죠. 허벅지와 그 골반 부분이 의자에 딱 안착을 해가지고 중심을 코어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윗팔 부분이 옆구리에 붙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그 다음에 윗팔을 적절하게 살짝은 들어주면서 이 앞팔 부분도 조금은 들려있는 모양이어야 균형을 잡기가 비교적 더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축 처진 모양이 더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앉으실 때 중요한 자세예요. 이게 이제 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히 표시를 했는데요. 건반을 이제 치는 행위를 하잖아요. 치는 행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치기 직전에 되게 평화롭죠. 지금 거의 잠잘 분위기예요. 치기 전에 몸이 되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힘을 뺀 상태에서의 이 뼈들이 적절하게 나온 상태이지만 여기에 어떤 인위적인 힘도 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빠진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건반을 치기 전에 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인위적으로 긴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치시기 전에 건반 손끝으로 살짝 감아진 형태이긴 하지만 얘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틸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살짝 버틸 정도의 힘만 유지를 하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달걀을 친다던가 뭐 달걀이 사실 너무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손이 또 인위적인 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놔두고 그 다음에 건반을 치는 순간에만 땅 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기 전 그리고 치고 난 후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는 그 순간에만 이 손등과 그 다음에 건반이 가장 맞닿는 이 위치 있죠? 이 위치의 요 관절, 이 관절이 세트로 딱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기 전에도 흐물어지면 안 되고 치기 전에는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힘은 들어가지 않다가 치는 순간에만 탕 하면서 손등이랑 이 부분을 버텨줘야 돼요. 그 다음엔 친 후에 또 다시 평화로워졌죠? 힘을 바로 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기 직전에 힘을 주지 않고 골격만 유지하다가 치는 순간에 땅 하고 친 다음에는 앞으로 살짝 덜컹하죠? 이게 단독 한음을 칠 때예요. 친 직후에는 힘을 자연스럽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잘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골격만 유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가락을 딱 들어다가 건반에서 하고 꽂아주는 느낌인 거예요. 누군가 내 손끝을 들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만 딱 버티고 있고 아무 의지가 없는데 누군가 내 손끝을 들어서 건반에다 그대로 순간적으로 꽂아주는 느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치 방법은 그냥 아래에서 위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 툭 앞으로 툭 이러면서 한음을 힘을 주고 빼고
주고 빼고를 연속하는 그런 상태가 좋은 그 단독음을 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기본 타건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음을 아래로 그냥 꽂아서 울림이 밑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이 위로 튀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시면 음이 위로 팡팡 튀어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를 칠 수도 있고 업라이트를 치실 수도 있고 그랜드를 치실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른 조건의 피아노를 치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키보드나 업라이트를 치더라도 현이 누워서 칠 때마다 소리가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상상하시면서 피아노를 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울림에 대한 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튀어오르는 거를 계속 귀에다가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툭 치고 그냥 힘 빠지는 그런 구조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손의 구조가 되게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엄지손가락이죠. 양손을 다 보시면 엄지가 옆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손가락처럼 다른 손가락들은 이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만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얘처럼 이 엄지를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인위적인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도 긴장이 되고요. 여기까지 같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엄지는 이 생긴 대로 쳐주셔야 되는데 얘 움직이는 대로 쳐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어떻죠? 2번하고 1번은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한 이 정도에 놔둘까요? 건반을 치실 때 그대로 위에서 직각으로 꼽는 게 아니라 손톱의 이 옆부분 살 있죠? 이 옆부분 살을 이용해서 약간 지그시 좀 느리게 누를게요. 옆으로 살짝 빠져주는 것처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등이 완전히 이렇게 눌려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을 형태를 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번과 1번 사이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리고 가끔 여기가 푹 꺼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까 손톱의 옆부분 있죠? 얘를 옆으로 살짝 끌어내려주는 것처럼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피드를 만약 올리게 되면 마치 아주 좁지만 탱글탱글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얘를 위로 툭 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주의하실 건 손목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내려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억지로 구겨 넣는 거 아니에요.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서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사뿐히. 그러면서 빨리 치고 싶다면 음을 빠르게 쳐야 하는 순간에는 탕 튀기는 거고요. 느리게 반응할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시작할 때 은근히 이 엄지가 엄청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엄지만 잘 다스려서 왼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또 잡아준 다음에 이 손톱의 이 옆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빠져주면 그냥 이렇게 치는 울림과 치는 것과 품질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양손에 5번을 치게 돼도 이렇게 울림이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치고 나서도 보시면 이렇게 치기 전에 그냥 중심만 잡고 골격을 잡았다가 치기 전 편안한 상태, 그 다음 치는 순간에만 눈을 바짝 뜨듯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친 후에는 다시 릴렉스를 하면서 계속 긴장과 이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긴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부터는 건반이랑 이렇게 일자, 3번도 일자, 4번도 일자, 5번도 일자 이렇게 하면서 손목을 조금씩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 센터고요. 제가 목이 약간 지금 갈라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최적화의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서 있을 때 보면 4번, 5번 쪽으로 힘이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건반은 이렇게 옆으로 평행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우리 편하자고 손을 이렇게 두면 4번, 5번 쪽으로 손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건반 위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형태를 하는 순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손에 잘못된 그 터치 방법이 입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게 부상과 되게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과 그 다음에 4번을 약간 요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을 이제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자를 맞춰준 상태에서 힘을 자연스럽게 빼시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건반에 요 구부린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손목을 살짝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앞으로 툭 튕기는 거 있죠? 누군가가 내 손끝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탕 쳐주는 느낌. 그런 것처럼 툭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건 한 음씩 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또 해볼까요? 이렇게 맞추고 또 힘을 빼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해볼까요? 건반이랑 일자로 맞추고 자연스럽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툭! 그리고 4번은 특히요, 그냥 일자로 맞추지만 이 4번, 5번 쪽이 원래 약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바깥으로 회전하듯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살짝 이 바깥으로 기우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자로 맞춰줬지만 칠 때도 얘를 조금 밀치듯이 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 4번, 5번은 특히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랑 잘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힘을 받을수록 더 파워풀하게 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5번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왼손도 똑같아요. 얘를 솔을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도 일자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멋있게 세운 다음에 앞으로 툭! 그 다음에 얘도 일자 만들고 세워서 앞으로 이때마다 손목을 편안하게 내려주셔야 돼요. 앞으로 툭! 그 다음에 4번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툭! 5번도 만들어주고 툭!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치시면 한 음씩 한 음씩 힘을 주고 빼고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손가락 스케일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되죠. 솔로 가면 보통 손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가면서 소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라인을 잘 맞추시면 3, 4, 5로 가도 소리가 줄지 않고 소리를 또랑또랑 튼튼하게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똑같은 음을 치는 스케일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로 가면 소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힘있게 칠 수 있죠? 그럼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안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되시면 음을 이제 그룹으로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빨라지면 얘를 툭툭툭툭 하면 너무 요란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룹을 만들어서요, 도레미파 하면 그 도레미파를 한 그룹으로 만들고 가장 첫 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탕하고 친 다음에 나머지는 이 골격만 유지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요. 그래서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주고요. 또 힘을 빼면서 가장 기둥이 되는 음들만 찍어주는 거예요. F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음 한 음을 다 치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질수록 동작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치타가 달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치타가 육상 동물 중에 가장 빠르다고 일컬어지는데 진짜 빨리 달릴 때 이 발의 모든 면적이 바닥에 다 닿을까요? 아마 분명히 다다다다닥 하면서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굉장히 내면서 동작을 줄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원리죠. 이런 식으로 줄이는 식으로 스케일도 한 옥타브 스케일을 칠 때도 그러면 여기서 일종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곡이 빨라지고 더 복잡해질수록 그때부터는 음의 어떤 그룹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는다. 요거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곡을 연주하시다가 보면 이음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제가 제 책에 조금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그 리스트의 사랑의 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 많이들 치시는데 이때도 보면 이음줄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런 이음줄이 있을 때 이렇게 접을게요. 그러면 이게 멜로디만 있기 때문에 한번 쳐보면 하면서 여기서 이음줄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때 건반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음줄이 그러니까 그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그 다음 여기서 살짝 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이 순간도 이렇게 안 하고 따 하면서 힘을
힘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요. 요런 데도 힘을 빼주고. 이렇게 어떤 곡의 이제 아름다운 선율이 진행이 될 때 거기에 이음줄이 이렇게 그룹별로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서 요런 데서 살짝만 떼어줘도 이제 긴장을 이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힘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줄 사이에 이런 분리를 해주는 것도 좋고, 여기 바로 밑에도 Amazing Grace라는 곡도 있어요. 그러면 요런 데서도 이런 데서 힘을 한번 빼주는 것과 안 빼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음줄이 마무리되거든요. 이럴 때 릴렉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음이 이제 곡이 점점 빨라질 때 이 그룹으로, 그 다음에 이음줄의 뒤에서 힘을 빼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긴장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힘을 빼야 되는 부분들을 잘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상을 정말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원리들을 같이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이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날 때마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